살은 왜 찌는 걸까요? 바로 몸에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살이 많이 찌면 몸속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와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지고 장 속에는 부패균인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세포를 망가뜨리고 산화시켜 몸을 늙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얘네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식사를 비롯한 생활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아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요. 저자는 식사를 이렇게 규정해요. 식사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생명 유지 작업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고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으면 결국 살만 찌게 된다는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즐겁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연가시 아시나요? 연가시는 숙주의 기생생활을 하는데요. 특정 시기가 되었을 때 숙주를 물가로 유도해서 몸에서 나와 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숙주를 조정하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기생충이 숙주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흔히 관찰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창형흡충을 예로 드는데요. 창형흡충은 양이나 소의 장에 알을 낳습니다. 변에 섞여 나온 알은 달팽이가 먹고 그 달팽이의 점액을 먹는 개미는 창형흡충에 감염됩니다. 개미의 몸에 침투한 유충은 개미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양과 소가 좋아하는 풀의 끄트머리로 개미를 이동시키고 그 입을 깨물게 한 뒤 그대로 정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 풀을 양이나 소가 먹으면 흡충은 최종 숙주의 몸에 안락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이 우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품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늘씬한 몸을 갖게 되겠죠. 유익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먹여서 숙주를 건강하게 만든 다음 장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배변 장애가 생기고 살이 찌고 다양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은 유해균에게 지상 낙원이 됩니다. 유해균은 장을 자신의 부패 물질로 가득 채워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합니다. 살찐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유해균에 의해 조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네들에게 조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유익균을 늘리는 식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끝에가 장건강법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장건강법이란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거다. 유익균을 늘리려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채소를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된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음식 찌꺼기와 세균의 사체, 장세포의 사체를 빨아들여 변으로 배출합니다. 장내의 진공 청소기인 거죠. 얘네들은 강남콩, 병아리콩, 팥, 배두, 완두콩, 콩 등 콩류와 비지에 풍부하다고 하니 이 음식들이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또 낫또 등 끈적끈적한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구,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매번 챙겨 먹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식습관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식전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생양배추를 작은 접시로 먹고 그 다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끼니마다 생양배추를 챙겨 먹기만 해도 우리의 장내 세균종의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자연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들로 식단을 채워야겠습니다.
인스턴트처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를 그만큼 빨리 죽게 만드니까요.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보존료와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징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얼굴일까요? 바로 장과 신장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먹고 배설하는 행위는 우리의 일생을 관통하는 생명의 근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도맡아 하는 장과 신장이 매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과 신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혈액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약 5리터의 혈액을 내보내는데요. 그중 30%가 위와 장으로, 20%가 신장, 15%가 뇌, 그리고 나머지 15%가 골격근입니다. 위, 장,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무려 50%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쉽게 피곤하고 계속 잠만 오는 상태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들을 끊임없이 교체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막의 재료로 쓰입니다.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빈약한 세포막을 지닌 세포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암이 싹튼다고 합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눈대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얘네들은 필요한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필요한 애들이죠. 다만 얘네들이 산화되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과 결합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물질입니다. 과산화지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혈관을 막아버려서 파열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중성지방을 줄이면 조금 괜찮겠죠? 여기에 중요한 물질인 대두 단백질에 포함된 베타콘 글리시닌입니다. 베타콘 글리시닌은 중성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데요. 간을 도와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소장의 지방 흡수를 억제합니다. 갈색 지방 또한 중성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생성하는데요. 갈색 지방 세포를 활성화하는 간단한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맛있다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먹기, 즐겁게 먹기입니다. 이건 당장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향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시켜서 갈색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의 형태로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이후 생물은 최초의 장기인 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만 있었던 생물은 신경세포를 장에 구축했습니다. 사고와 판단에 필요한 뉴런을 만든 건데요. 지금도 뇌가 없는 생물은 장으로 사고합니다. 우리의 장에도 대뇌에 필적한 만큼 방대한 양의 신경세포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장은 사고하는 장기입니다. 장에서 분리되어 간, 췌장, 위, 폐가 되었고 신경 집단은 뇌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기는 모두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은 다른 장기나 신경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기능하는데요. 독일 막스 플랑크 대사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서 함께 소개합니다. 마르크 티게메이어, 하이코 베케스 연구원팀은 인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밀크쉐이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을 측정한 건데요. 밀크쉐이크를 먹기 시작할 때 뇌에서는 바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가 위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소화관이 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보상 자극을 이용해 욕구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과자에는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향미 증진제라는 화학 조미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과자 뒷면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과자가 이 향미 증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미 증진제는 음식을 잘 씹지 않아도 입에 넣자마자 바로 강력하게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뇌에 바로 도파민을 방출하게 합니다. 또 과자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설탕은 소장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누어 흡수되고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재빨리 침투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자마자 거의 바로 혈당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혈액으로 방출된 포도당은 순식간에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뇌는 포도당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포도당이 도달하면 도파민을 한꺼번에 방출하고 우리는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향미증진제와 당질이 듬뿍 들어있는 식품은 뇌에 의존증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도파민에는 강력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신속하게 쾌락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방법을 하라고 합니다. 과자나 초콜릿은 순식간에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나 당질이 많아 혈당치가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또한 대량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슐린은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체내에는 또 포도당이 급격히 흡수되면서 혈당치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혈당치가 낮아지면 초조, 불안, 우울, 피로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뇌는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스트레스가 생긴 뇌는 또 과자를 찾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뇌의 폭주를 막으려면 과자류를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조미료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뇌 역시 장에서 분화된 기관이라 설명드렸었죠? 생물은 방대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는데요. 우리의 뇌는 500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배로 팽창하면서 복잡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기적이기도 한데요. 나만 좋으면 그만인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합니다.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여 어떻게든 사람을 복종시키려 합니다. 뇌는 또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당장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뇌의 폭주에 계속 휘둘려 먹다 보면 결국 뚱뚱한 몸만 남게 됩니다. 뇌의 폭주에 휘둘리지 말고 뇌의 원시적인 욕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뇌와 컨디션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됐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심심하고 따분해서 과자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픈 상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게 되면 배를 80% 정도만 채우는 겁니다. 이를 복팔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이 약간 부족한 듯이 먹으면 다음 시간에 맞춰 배가 꼬르륵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소리야말로 장이 음식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신호를 젊어지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호에 맞춰 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 몸을 채워 장 건강을 지키면 좋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